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렇게 대기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8일 현재 시각은 6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좀 빨리 짧게 핵심만 탁탁 집어드릴게요. 일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 1주당 가격이 희석이 조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놔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자, 그럼 유상증자 가격이 낮게 진행을 하잖아요. 시가보다 낮게 결정이 되는 게 1200원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1600원, 1800원을 살래, 1200원을 살래 그럼 전부 다 당연히 1200원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의 매수세 이런 것들은 이 유상증자 기간에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이 호가적인 부분에서 물량이 나오는 거를 잡아먹고 체결이 되는 게 윗가격에서 체결이 되면서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호가를 봤을 때. 자, 이 호가를 보면 이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체결이 돼야 이 1670원에서 체결이 판매되는 것들만 이제 체결이 되면 그래서 물량 나오고 이 호가가 못 올라가 버리면은 이 가격에서 계속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권리락 이전에 21일 얼마 안 남았어요. 21일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말씀드렸죠. 21일 EDL이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니까 거래 제외가 되고 이때 내가 물량을 확보를 해서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물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긴 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유상증자를 더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일에 포함이 이 주주명부에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 여기서 20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함이 되면은 유상증자를 0.4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곱하기 0.4 몇 주 이렇게 하면은 총 이제 몇 주를 받는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주 명부 내가 지금 10주를 가지고 있어.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기준일 이전에 권리락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거래 정지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래 정지. 매매를 못 하니까 21일에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은 10주를 파는 거죠. 10주를 샀다가 10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준일 전에 21일에 10주를 더 사. 더 사고 거래 재개될 때 10주를 팔아. 10주를 팔아. 그러면 기준일에는 일단은 20주를 갖고 있는 걸로 뜰 거고 20주에 대한 유상증자 0.45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배정이 될 거잖아요. 신주수권이.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라고 하기보다는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금들이 좀 들어와 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일단은 좀 제한적이긴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권리락이 발생이 됐으니까 난 유상증자 배정이 됐어. 신주식권 배정이 됐단 말이죠. 이 주주 명부에 포함이 됐으니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난 이 주식을 10주를 팔아도 상관없어요. 유상증자를 더 사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권리락이 발생된 뒤에는 주가가 조금씩 더 매수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좀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유상증자 일정을 감안을 해두시고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그런 현금들 물론 이제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2,200원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2,200원, 2,800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사가지고 유상증자를 더 참여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것 같아요. 평균 단가를 더 낮출 것 같아요. 산 다음에 또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설명을 개떡같이 드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루하다 언제까지 유상증자 설명할 거냐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자, 21일이니까 이걸 알고 일정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요. 권리락이 이제 배정이 됐으면 신주주권이 배정이 됐으면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1차 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1차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1,400원대다. 그러면 20%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한 1,000원, 1,100원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200원대 예전 가격으로 할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2,200원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싸게 평균 단가를 조금 더 싸게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경영진 임원들이 14만 주, 2.5억 원을 들여서 자사주 14만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적어요. 적어요. 근데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이유들이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유중에 참여하면서 호반 산업들 유상증자의 경영진도 유상증자의 전량 참여할 방침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21일까지인데 얘네들 임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신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21일에 하면은 안 되잖아. 거래 정지 기간에서 공시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미리 매수를 한 거야. 얘네들 임원들이랑 호반 산업이 우리 진짜 칼 갈고 있다. 유상증자 이번에 이거 칼 갈고 있다.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라고 홍보를 한 목적이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성공을 해야 성장에 위한 발판, 재원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럼 이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호반 산업은 어차피 내가 인수한 대한전선이니까 나는 이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라고 결정을 한 거고 임원들도 회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회사를 살리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책임의 일환으로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와준 겁니다.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영진 같은 경우에서도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할 방침이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좀 영약해야 돼. 얘네들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임원들 입장이고 회사의 주인인 입장이에요.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얘네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유상증자 가격이 뭐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래요. 뭐 절대적으로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조금 더 저렴하게 받기에는 조금 아쉽게 됐다. 주가가 좀 떨어져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유상증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가격이 좀 더 저렴해야 시가보다 많이 할인율이 더 있어야 효율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 주가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안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호반 산업도 우리 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하지만 입장 차이는 조금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장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유상증자를 참여해가지고 조금 더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고 유상증자 한 뒤에 이 기업이 살아나가지고 실적이 잘 나와주고 수주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공장도 건설하고 미국에 거점도 생산을 하고 실적을 계속 이제 증가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띄워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주가에는 큰 관심은 없어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회사 돈만 잘 벌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차이는 조금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전망들 같은 거는 제가 라이브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주에 대한 것들 우리가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계속 보고서가 나옵니다. 공시 보면 분기 보고서 나와 있죠. 분기 보고서 나와 있는 데에서 수주 개요를 한번 보세요. 여기 수주 상황들 보면 자, 여기 수주 상황들 여기 자금 있죠? 여기 자금 있죠? 이게 11월 15일에 나왔던 공시입니다. 분기 보고서죠. 근데 이제 이전에 반기 보고서를 보면 6월에 나왔던 보고서 6월에 나왔던 이 보고서들을 보시면요. 여기 수주 상황 보면은 지난 6월에도 수주 총액이 1조 9천억 원, 9천억 원 납품하고 수주 잔고가 1조 원이었어요. 1조. 근데 11월에도 잔고가 1조 원이었어요. 납품을 했는데 수주 총액이 더 늘어나고 있죠.
3분기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적이 계속 잘 나오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 물론 수주가 연기가 될 수 있어요. 재무에 반영되는 게 좀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주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받아놓은 주문들이 많으면 납품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한 이유도 이후에도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계속 보시면서 분기보고서 보시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어쭈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시장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오늘 좀 금리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 방에 보면 이 쭉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국내 시장에서 경계감이 좀 느슨하게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빨간 색깔이 있었는데 5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낙폭을 좀 확대를 했어요.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 계속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은행의 총재 발언도 어느 정도 영향이 엔화의 약세를 좀 불어일으키고 달러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 미국채 금리까지 좀 반등이 나오고 인플레 우려감들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 약간 사우디에서 좀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영이 좀 됐었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좀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 살짝 양봉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자, 좀 짧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 분석 의견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진짜 더군다나 제가 대한전선한테 이런 얘기를 드릴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구독자방에서 종목이 올라가질 않아요. 가는 종목이 없어. 다 떨어져. 오늘 올라갔다 내일 다 떨어져요. 오늘 10% 올라갔다 장마감 되면 마이너스예요. 이 주가 움직임이. 그래서 진짜 정말 힘든 장세예요. 정말 힘든 장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이 정도 차트고 이 정도 모멘텀이 올라가겠는데 라는 종목들도 제가 거의 10년은 안 됐지만 6년, 7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종목도 추천드리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고 이런 차트 움직임도 그리고 있고 수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종목도 추천하면은 10종목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검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정말 요즘 장세는 자존감이 땅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 힘드시고 전부 다 힘들고 우리가 증권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앞에서 장사가 없다. 이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그런 장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도 좀 긍정적으로 개선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보자고요. 이런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좀 다 같이 힘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요즘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엔 실적이 깡패예요. 실적 믿고 가보자고요. 실적을 확인하면서 아시겠죠? 자, 좋은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